자, 확통. 이번에 확통이 좀 어려웠습니다. 뭐 등급 컷을 봐도 그렇고, 뭐 다른 과목, 다른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였지만, 미적분도 좀 난이도가 있었는데, 미적분은 오히려 평소에도 조금 어렵게 학생들이 느끼는 편이라, 그냥 뭐 킬러 문제 하나가 정도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데, 확통은 그러니까 이전까지 모의고사 대비 조금은 문제들이 좀 생소한 느낌도 좀 들고요. 네, 4점짜리들이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 얼마나 어려웠는지 한번 보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문제들이 그래도 풀만하게 느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28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머니 안에 주머니 안에다 공 넣어놓고 시작하는 문제들은 워낙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임의로 한 개씩 5번을 꺼낸다고 합니다. 한 번에 한 개씩 5회를, 결국엔 이 안에 공은 남아있지 않는 상태까지 공을 꺼내놓고 처음 꺼내서 나온 수부터 이름을 이렇게 붙인다고 했네요. 자, 이때 예를 들면,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4, 2, 1, 3, 5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공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확통의 장점이 뭐예요? 다른 과목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보는 게 좀 어렵죠. 수원에 있는 수열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수열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열을 시작하는데, 수2에 나오는 함수 문제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 이 생각보다 쉽지 않죠. 물론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역시나 비슷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함수가 도대체 어떤 함수였길래 이런 조건을 만족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문제를 접근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죠. 근데 확통에서는 그런 부분이 사실 좀 가볍습니다. 금방금방 예를 들어가면서 얘가 지금 나한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구나 이해하는 단계에서 많이 도와주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라고 했냐면, K번째 실제 나온 수와 내가 몇 번째 지금 공을 꺼냈냐 그 횟수의 대소관계가 요걸 만족하는 K가 누가 있냐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만족했는지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A1이 4니까 여기 4가 들어가고 여기 1이 들어가는데 조건을 만족 안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A2가 2고 여기가 2니까 등호가 성립해서 이건 조건을 만족하게 되고요. 1, 여기 1 들어가고 여기 3이 들어가면 조건 만족을 하죠. 이 3이고 1이니까 이것도 조건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4번째 꺼내고 있는데 4번째라면 여기 나온 수가 그 4보다 작거나 같냐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얘는 첫 번째인데 4니까 이게 너무 컸고요. 예를 들어 2번째인데 2였으니까 등호가 성립했고, 3번째인데 그거보다 작은 1이 나왔고, 4번째인데 그거보다 작은 3이 나왔고 조건 만족했고, 5번째인데 5가 나왔으니까 조건을 만족하더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해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첫 번째로 예를 들었던 요 경우 같은 경우는 이걸 만족하는 K의 위 부등식을 만족하는 K의 최소값은 얼마였지? 2였다라고 할 수 있겠네. 두 번째에서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때 문제에서는 그럼 이건 예를 들어서 나한테 지금 이 수열 가지고 이런 부등식을 어떻게 이해하라고 했는지를 이제 이해했다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K의 최소값이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 3일 때라고 했어. 3일 때. 이때 A1 플러스 A2와 A4 플러스 A5의 여기에 같을 확률을 구하여라 그랬네. 그러면 지금 이것도 사건이고 이것도 사건 아닌가? 그죠? 그래서 요거를 A라는 사건이라고 하고 요거를 B라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조건부 확률입니다. A가 발생했을 때 B의 확률을 찾아봐라. 자, 근데 조건부 확률에 그냥 그래도 조건부 확률 구조로 보면 흔히 나오는 형태의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A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찾아놓고 그 안에서 B가 만족되는 경우만 추려서 분자에다 집어넣고 계산해라, 이런 문제인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시행이 한 종류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경우의 수로 가보려고 합니다. 시행이 두 종류 이상 나오는 조건방률 문제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아니라 확률분의 확률로 가야 다루기가 편하죠. 문제를 다루기가. 여기서는 결국에는 시행은 이렇게 한 세트, 요런 시행 한 종류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경우의 수로 갈 겁니다. 그러면 어디 보자. 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요 얘기는 A1하고 1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게 만족을 안 했어야 되고, 두 번째 나온 것과 2도 이 부등식이 성립을 안 했는데 A3와 3부터는 이게 처음으로 성립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중요하니까 이 분모에 들어갈 경우의 수를 A3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분모에 들어갈 걸 전체라고 할게요. 그러면 A3가 1인 경우가 가능할 거고,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개 수를 나열한다라고 했을 때, 뽑아서 늘어뜨린다고 했을 때 여기가 1이 들어가는 경우를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자리 두 개가 지금 제한이 걸려 있고, 여기 둘은 아직은 제한이 걸려 있는 게 없죠. A 사건만 만족하는 걸 셀 때는. 그럼 여기에 제한이 걸려 있는 것부터 경우의 수를 세는데, 여기 올 수 있는 게 누가 더 제한이 많이 걸려 있나 하고 보면 여기가 제한이 더 많이 걸려 있죠. 왜냐면 A2가 될 수 있는 건 3, 4, 5 중에 하나인데, 그죠? A1은 2, 3, 4, 5가 다 되니까 경우의 수를 쓸 때는 제한이 많이 걸린 것부터 세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중복이 생겨요.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중복되는 경우를 찾아서 빼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거 찾는 게 원래 그냥 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셉니다.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 3, 4, 5 중에 하나니까 3가지. 그래서 그 3가지 중에 예를 들어 3이 왔다고 하면 여기에는 올 수 있는 게 원래는 2, 3, 4, 5였는데 거기서 하나가 여기 들어왔으니까 여기도 선택할 수 있는 건 3가지가 되겠네요. 이게 이제 연달아 발생하는 경우들이니까 곱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 5가 왔다고 하면 그럼 이제 이 자리에는 남아있는 2와 4가 들어가면 되는데, A 사건을 셀 때는 A4와 A5에 대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 그냥 둘이서 자리 배치를 하는 2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네. 그럼 이걸 다 곱해주면 여기서는 총 18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9, 2, 18.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경우고, 그 다음에 A3가 2도 가능하죠? 요거 기준으로 센다면 3가지 케이스가 나올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2가 들어오는 경우를 세겠다는 건데, 자, 이번에도 이제 제한이 많이 걸려있는 얘부터 셀 겁니다. 그럼 여기 셀 수 있는 건 원래는 3, 4, 5였죠. 여기 2가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3, 4, 5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리고 역시나 여기는 3가지 경우의 수가.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예를 들어 4가 왔다고 하면 여기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2, 3, 4, 5 중에 2와 4가 빠졌지.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2도 안 되고 4도 안 되니까 1도 안 되고, 그럼 결국 올 수 있는 게 2가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 이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그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뭐 5가 들어왔다고 하면 나머지 3과 1이 둘이서 자리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만큼 뒤쪽에서 수를 나열하는 방법이 또 생기겠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나? 12가지인가요?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A3가 얼마인 경우? 3인 경우까지가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요거까지 한번 세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 이제 3이 오는 경우인데, 세는 요령은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제한이 여기가 그래도 많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세는데, 여기가 원래 올 수 있는 거는 3, 4, 5였어. 3가지였는데 3이 하나 와버렸네. 여기는 올 수 있는 게 2가지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러면 4가 왔다고 하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원래는 2, 3, 4, 5 네 가지였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빠졌고 1도 안 되니까 여기도 역시나 이번에도 두 가지 방법이 나오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면 뭐 이번에도 여기가 뭐 5가 왔다면 남아있는 랜덤들 둘은 뒤에서 제한된 조건 없이 배열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다 해서 총 8가지가 경우의 수가 나온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이제 전체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18, 그 다음에 12가지, 그 다음에 8가지 중에서 이제 사건에 해당되는 것을 해야죠. A 안에서 B 조건까지 만족하는 애들을 뽑아내자 라는 얘기니까 그걸 또 한번 세보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되겠냐? 지금 B 조건은 지금 여기서 요렇게 두 개 더한 것과 요렇게 두 개 더한 게 이 세 조건들 안에서 요렇게 더한 것과 요렇게 더한 것 둘의 합이 같아지는 경우라 그랬거든. 그런데 얘와 얘가 같다면 다 여기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이 1부터 5까지인데 양쪽이 대칭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둘의 합이 이 네 개의 숫자의 합이 결국 요거 하나 빼놓고 나머지를 이 둘과 이 둘이 나눠서 가져라 라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양쪽이 똑같으니까 이 둘의 합이 짝수가 됩니다. 근데 전체 합이 15거든요. 홀이란 말이지. 그럼 얘가 짝일 수 있어 없어? 불가능이죠. 다시 말해서 A1, A2, 그 다음에 A3, A4, A5를 얘기하겠다는 건데 다 더한 건 합이 15 홀수란 말이죠. 그런데 요렇게 더한 건 둘이 같아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홀일 수밖에 없다. 이것마저 짝이면 짝짝짝 더해서 홀수가 나오는 게 말이 안 된단 말이지. 따라서 요게 홀수인 경우, 아까 우리 요거에서 경우 3가지 나눴었는데 사건 B에 해당되는 경우를 세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어떤 경우를 세야 되냐? A3가 1이거나 A3가 3인 경우가 거기에서 사건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볼까요? 이게 1인 경우 다 셉니다. 그러면 15라는 합에서 1이 빠지니까 나머지 합 14를 얘가 7 나눠 가져야 되고, 남아있는 숫자 2, 3, 4, 5에서 합이 7이 되는 것들은 2, 5 노란색으로 색깔 2, 5 또 5, 2가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전체 안에 있는 경우의 수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서 B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5인 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가 2가 들어가는 게 조건을 만족 안 하게 되겠지. 그래서 앞쪽에서는 2, 5라는 순서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 나머지 3과 4는 제한된 조건이 없고 그냥 합이 여기 합 7과 같아지기만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3, 4, 4, 3 요렇게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지만 여기가 1이지만 여기가 3과 4가 들어오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겠지. 자리가 바뀌면서. 근데 이거는 3, 4도 되지만 4, 3도 된단 말이지. 그죠? 이 조건은 모두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 5가 일로 들어오는데 2, 5는 여기 제한된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죠? 합이 7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다. 6가지. 여기 6가지. 그 다음에 A3가 3인 경우. 여기가 3이면서 이 둘과 이 둘의 합이 같아지는 경우를 세자. 그러면 합이 3인데 여기가 3인데 전체 합이 15니까 얘네 둘의 합이 12가 돼야 되고, 그럼 6을 얘네들이 나눠 가져야 되겠죠. 남아있는 숫자가 1, 2, 4, 5인데 합이 6이 되는 경우가 1, 5, 2, 4 이렇게 있네. 그래서 1, 5,
2, 4를 여기다가 배치를 하는데 1, 5가 안 되죠. 5,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 5, 2, 4, 2, 4, 2, 4, 네, 2, 4밖에 안 되네요. 4, 2도 안 되죠. 아까 여기서 5, 2가 안 됐던 것처럼. 그래서 2, 4, 여기는 1, 5, 아니면 5, 1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여기서 6가지, 여기서 2가지가 조건을 만족하더라. 이런 얘기. 그러면 계산하면 38분의 8이니까 약분해서 19분의 4. 답은 1번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죠? 사진을 하나 찍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9번. 29번이 문제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네. 뭐 출제하신 분은 열심히 내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 다른, 그러니까 29번이 학생들이 많이 당황했을 만한 문제기는 해요. 왜냐면, 수투에서 다루는 적분의 내용, 적분 파트에서 주로 물어보는 내용들을 지금 통계, 이 확률 분포 파트, 확률 밀도 함수 문제와 같이 이제 엮어서 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조금만 문제를 더 다듬어서 냈으면 어땠을까. 계산이 더 어려운 거는 이해하지만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뭐 시간을 뺏고 싶었다라고 하면 네,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출제자분 29번 보겠습니다. 자, 연속 확률 분포 문제인데 확률 변수가 2개가 나왔어요. x랑 y. 근데 그 중에서 x의 확률 밀도 함수는 좋네요. 확률 변수는 4까지.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이라는 놈을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왔는데, 주기 함수처럼 이렇게 나왔는데요. 확률 밀도 함수는 아래쪽 넓이가 1이다 라는 게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흔히 써왔던 조건일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 부분의 넓이가 2분의 1이고 이 부분의 넓이가 2분의 1이니까 네, x의 확률 밀도 함수는 네, 이미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 뭐 굳이 확인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y의 확률 밀도 함수가 문제입니다. 파란색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y의 확률 밀도 함수를 찾으려고 보니 x의 확률 밀도 함수는 fx로, 그 다음에 y의 확률 밀도 함수는 gx로 표현을 했는데, gx와 fx가 들어가 있는 지금 방정식을 풀어보면 gx가 될 수 있는 게 fx거나 아니면 a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지금 fx거든? 이게 fx인데 gx는 fx를 취하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상수함수를 취해라 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확률 밀도 함수가 gx가 fx다. 뭐 상관없죠. 전체를 다 gx로 가져도 상관은 없는데, 또 전체를 다 a로 한다? 어떤 상수함수가 하나 지나가서 0에서 4까지 아래쪽 넓이가 1이 된다 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조건을 하나 더 줬어요 여기서. 근데 이 조건이 이제 어렵습니다. 근데 이 조건이 지금 박스 안에 있는 가나 조건이 적분 문제에서 등장을 해요. 수투 문제를 풀다 보면. 보겠습니다. 지금 y의 0과 1 사이의 확률이 똑같은 0과 1 사이에서 x가
있을 확률과 비교해보면 작아야 된대. 그 얘기는 작다는 얘기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그럼 마찬가지로 또 그런 조건이 3과 4 사이에서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gx가 fx를 온전히 다 그대로 갖다 쓰면 이게 같아져 버리지. 얘도 마찬가지고 3, 4 사이에서는 이거를 온전히 다 gx로 갖다 쓰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처음부터 상수함수가 된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0부터 시작하는 함수 fx보다 위쪽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니까 말이 안 되죠. 그 얘기는 요걸 처음엔 요걸 이렇게 따라가다가 중간에 상수함수로 갈아탄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런 일이 여기서도 생겨야겠네요. 요렇게 쭉 가다가, 그리고 지금 보면 네, 이제 1하고 3 사이에서는 특별한 조건은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얘가 이걸로 갈아타 버린다 그러면 이 부분이 차지하는 넓이가 얘가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파란색 그래프 아래쪽 넓이의 합이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 주황색이 x축과 둘러싼 넓이가 1이었는데 지금 그거보다 아래쪽 넓이가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해본 만큼, 빼먹은 만큼을 얘가 이렇게 채워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는, 스프링을 좀 쳐서 다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와서 오면 이런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 넓이가 1이 된다라는 게 가능한 y는 a라는 상수함수가 중간에 저렇게 껴있으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분 문제에서 넓이 가지고 장난쳤던 문제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여기와 넓이가 같아져야 되는 거죠. 주황색 그래프에서도 아래쪽 넓이는 1이었어야 되고, 파란색 그래프, 스프링 쳐놓은 거, 그 그래프 아래쪽도 확률 밀도 함수의 조건, 전체 적분 구간 안에서 아래쪽 넓이를 계산해 보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빵 꺼는 부분이 여기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그대로였고요. 자,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도록 이제 A를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인데, 그러면 이제 이건 함수 문제가 됩니다. 함수 문제. 여기 x좌표와 여기 x좌표를 찾아서 사다리꼴 넓이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다행히 곡선으로 되어 있는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넓이를 얘기할 때 적분이 아니라 도형의 넓이를 잘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직선 같은 경우에 y는 기울기 2분의 1짜리인 직선이니까 이 직선을 식으로 나타내보면 y는 2분의 1 x라는 직선이 되고, 함수값이 a가 되는 곳을 찾는 거니까 여기가 2a가 될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좌우 대칭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4-2a가 돼야 돼요. 요만큼이 2a니까. 그러면 파란색 아래쪽 넓이를 계산을 해보자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의 윗변이 둘 더하면 되죠? 둘을 빼면 되죠. 여기서 여기를. 그러면 4-4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아랫변 4가 되겠죠. 높이는 요만큼이니까 a다. 이렇게 해서 얘가 1이다 라는 놈으로 a를 구하면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여기가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오게끔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양변에 2를 곱하고 나서 보면 이 안쪽은 8-4a고요. 그러면 8a-4a 제곱은 2라는 2로 약분해보면 2a 제곱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은 0이라는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결국에는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2차 방정식이 나와버립니다. 네, 물론 저도 문제 풀 때는 구했어요. 구해보니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30번의 학생들이 풀고 싶었을 것 같은데 확통 30번은 그렇게 막 아주 어렵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30번이 더 쉬웠던 경우들도 있으니 문제를 한번 검토해보고 그걸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여기가 좀 아쉽더라고요. 문제에서 이제 A를 어쨌든 찾았으니까 마무리. 문제에서 얘기하는 확률값을 구하는데 Y의 확률입니다. 0에서 어디까지냐면 5A까지. 그럼 이제 0에서부터 누적해서 5A가 있는 곳까지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네, 5A의 위치를 찾는 게 또 문제죠. 누구랑 비교를 해야 돼요? 얘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얘랑. 여기서 4-2A를 구해보면 4-2A니까 요거 2배에서 빼면 되죠.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2를 뺍니다. 계산해보면 2 플러스 루트 2가 돼요. 네, 여기에 경계가 2 플러스 루트 2가 되고 여기 얘기하는 5A 같은 경우는 요걸 5배 하면 되니까 이게 1, 5배 하면 5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5배 하니까 2분의 5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큰지를 판단해서 이제 우리가 넓이를 구해야 되는 경계를 찾아야 되는데 뭐 빼보면 되죠. 대소관계의 제일 기본은 빼보는 거니까 이렇게 빼보면 3 마이너스 2분의 7 루트 2라는 게 계산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양인지 음인지를 체크하면 되는데 이게 2분의 6이었죠. 그러면 2분의 1로 묶었을 때 얘는 루트 36이 되고요. 얘는 루트 49에다 2를 곱하니까 98 이렇게 되겠네요. 음입니다. 그 얘기는 누가 더 컸다? 얘가 더 컸다. 얘가 더 커요. 그나마 다행이네. 그나마 다행이라 중간에 여기 어딘가 5A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0부터 5A까지 확률 밀도 함수를 아래쪽으로 넓이를 계산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마무리 계산은 뭐 여러분이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어떤 학생들 그런 경우 있어요. 선생님 이거 너무 문제가 더러운 거 아니에요? 더럽지. 더러운데 평가원에서는 더러운 문제도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에 문제가 너무 지저분한데 라는 생각을 미리 할 필요는 없어요. 출제자한테 우리가 맞춰야 되니까. 네. 항상 이렇게 정수로나 루트 없는 이런 애들이 문제풀이 과정에서만 나오면 좋겠지만 네, 생각보다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답 확인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푼 게 답이다라는 자신감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네, 사진 하나 찍고 또 마지막 30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공포의 30번이네요. 괜히 30이라는 숫자가 네, 이게 참 별 의미가 없는 숫자일 텐데 30 그러면 30번째 자연수죠. 근데 이게 이제 모의고사나 그러니까 수험생이 된 후부터는 30하고 별로 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번에도 30번이 쉬웠다고는 얘기 못 하는데 한번 보시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게 연습을 좀 해두자고요. x라고 하는 놈이 원소를 7까지 자연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수 문제예요. 이게 이제 또 학생들 머리 아파지는 문제인데 함수 만드시오. 또 집합의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집합의 수를 구하시오.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 빈칸 같은.
예, 원래부터 악명 높은 뭐 수원 점화식 막 버려 막 이러고 싶은. 근데 조건이 많이 나왔어요. 이 조건이 많은 게 무작정 안 좋다 이건 아닙니다. 조건이 많아서 오히려 쉬워지는 경우도 있고, 기억, 니은, 디귿 문제처럼 오히려 디귿에 있는 것들을 확인할 때 디귿만 물어보면 답하기 힘든데 기억, 니은에서 어느 정도 유도를 해주고 디귿을 확인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의외로 또 쉬워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한번 보죠. 가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차피 x에서 x로 가는 함수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벌써 경우가 나뉘어져요. 요게 4고 요게 1일 때, 요게 2고 요게 2일 때, 아니 5, 2, 그 다음에 6, 3, 마지막으로 요게 7일 때, 요게 4면 조건은 만족할 수 있지 않냐.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왜 첫 번째 있었을까? 이걸로 경우로 나눠라. 이런 얘기죠.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경우의 수 문제에서 한 번에 식하나로 풀리는 경우 봤어요? 내 기억엔 최근에는 없는데. 네, 대부분 경우로 나눠야 됩니다. 그거 나누라는 단서를 좀 주고 있는 게 아닐까. 그 다음에 나에서 5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1, 2, 3, 4, 5일 때까지는 성립하는 부등식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학생들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보면 뭐 부등식 짜증나 이럴 수 있는데, 넣어봐요. 5개밖에 안 되잖아. 그럼 무슨 얘기냐? F1하고 F3하고, 그런데 F3하고 F5하고 F5는 F7하고 이런 대소관계가 만족이 돼야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F2는 F4보다 작거나 같고, 또 F4는 F6보다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럼 이걸 한 번에 쓸 수도 있지 않아요? 한 번에 F1하고 F3하고 F5하고 F7은 이런 대소관계가 돼야 된다. 이 문제는 그럼 뭘 물어보는 것 같아? 중복조합 문제지. 나 중복조합 문제야. 제발 날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줘.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동시에 F2, F4, F6 이게 동시에 만족돼야 되는데, 이런 부등식이 주어진 문제는 많이 봤을 거란 말이지. 함수값끼리 대소관계가 주어지는데 등호를 포함하냐 안 하냐. 포함하면 중복조합, 등호 없는 대소관계가 정해지는 문제는 그냥 조합, 일반 조합을 사용하는 문제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그거 너무 대놓고 주면 출제자도 좀 가오상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조건을 숨겼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해서 뭐라 그랬냐면 3분의 1의 절대값 F2, F1 얘도 자연수, 동시에 3분의 1에 그 옆에 시그마라고 나왔는데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다 나열하겠습니다. 그러면 F1, F2, F 안에가 홀수두로 나오는 거였으니까 F3. 좋네. 왜 여기서 딱 조건이 얘네들 같이 썼는데 여기도 딱 걔네들만 가지고 얘기를 했네. 이게 섞이면 이제 어렵거든. 얘네들끼리 섞이면 어려운 문제가 맞아. 근데 이렇게 나왔어. 요게 또 자연수여야 된대. 무슨 뜻일까? 이 둘의 차가 3의 배수고 이렇게 합이 3의 배수가 되도록 세봐라, 이런 얘기인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저기 첫 번째 가에서 해놨던 대로 나눠서 한번 세보죠. F1, F3, F5, F7. 그 다음에 F1이랑 같이 걸려있는 F2. 여기서 같이 걸려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언급 없는, 가장 조건이 약한,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됐던
F4와 F6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을 뭐 셀 수 있으면 세고 곱의 법칙이나 뭐 순열이나 조합이나 사용하면서 세면 되고, 그게 안 되면 나열하면 되죠. 자, 일단 첫 번째 경우부터 해보겠습니다. 요게 1인데 요게 4인 경우 세볼게요. 그러면 일단 요거보다는 이제 여기서 얘네들 먼저 하자면 이렇게 더한 게 지금 얼마냐면 5입니다. 그리고 대소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이 나올 수 있는 게 1부터 4까지거든?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을 더하고 여기 5까지 더해서 3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얘네들의 합이 될 수 있는 거 미리 한번 다 써봐요. 써보면 되지. 둘 다 1이면 합이 2가 나올 수 있고 3도 나올 수 있고 4도 나올 수 있고 5도 나올 수 있고 6, 7까지가 이 둘의 합인데 5에다가 더해서 3의 배수가 나오려면 5에다가 4를 더하면 9니까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었고, 또 5에다가 7을 더하면 3의 배수가 된다. 이 조건을 만족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합이 4가 되는 거를 대소관계 만족하면서 세봅시다. 4가 되려면 여기가 1이고 3이거나 2이거나 이렇게 있겠네. 그 다음에 이 둘의 합이 7이면 여기는 1, 2, 3, 4 중에 3하고 4가 올 수 있었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총 3가지. 이어서 이제 F2가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세보자고요. 근데 F1과 F2는 대소관계는 언급이 없고 그냥 차가 3의 배수면 되니까 여기 나올 수 있는 건 4, 그 다음에 7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F4와 F6은 어디에도 조건이 없고 딱 여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F2를 기준으로 여기 나온 애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끼리 대소관계를 맞춰주면 된다. 중복점 문제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 나올 수 있는 건 4, 5, 6, 7 4개 중에 중복포형에서 2개를 꺼내는 방법, 이렇게 세주면 된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7인 경우도 세야지. 여기가 F2가 7이면 얘네들은 7, 7밖에 안 되죠. 한 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는 요령을 여기서 연습을 했다면 이제 나머지 저 가조건에서 지금 4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해서 세라라는 문제였는데 나머지도 똑같이 세면 됩니다. F1, F3, F5, F7, 그 다음에 F1에 걸려서 F2, 그 다음에 F2와 대소관계가 정해진 얘네들을 세보자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얘가 2고 얘가 5인 경우를 세자는 건데, 그럼 얘네들이 나올 수 있는 게 2, 3, 4, 5 이렇게 세야 됩니다. 헷갈리니까 색깔을 좀 바꿔서 다시 쓸게요. 여기 3가지였고 여기 2가지. 잠깐만. 여기가 큰일 날 뻔했네. 여기 2가지로 나눈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애들을 직접 이어서 셌죠. 아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4H2였고 나눴는데 그거 2를 또 곱했지. 네, 큰일 날 뻔했네. 네, 여기서 1가지, 여기서 각각 이렇게 나왔었다는 거 계산하면 다 해서 얼마 나왔더라? 33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서도 얘네들이 될 수 있는 건 2, 3, 4, 5야. 근데 이 둘의 합이 또 어떤 상태냐를 미리 계산해 놓고 가면 편하다 그랬죠. 2부터 합이 4, 5, 6, 7, 8, 9, 10까지 나올 수 있네요. 5도 되니까. 여기도 8도 됐었구나. 근데 어차피 조건하고 상관이 없었네요. 자, 그러면 세봅시다. 요 네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더하면 7이었네. 7하고 여기 형광색으로 써있는 숫자들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여기 5, 그죠? 그 다음에 8, 7에다 8 더하면 15니까 말고는 없죠. 그래서
여기 2, 3, 4, 5를 가지고 여기다가 배열하는데 대소관계를 만족하면서 합이 5나 합이 8이 되는 경우로 세자 이거야. 합이 5가 되는 경우가 2, 3 있죠. 또 없나? 없네. 합이 8이 되는 거 3, 5도 있고 4, 4도 있네요. 대소관계 때문에 5, 3은 안 되죠. 3, 2도 안 되듯이.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다 해서 3가지. 이어서 그렇다면 F1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F2는 F1의 함수값 2와 차가 3이나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5, 그 다음에 또 되는 게 또 있나? 5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7까지니까. 그럼 얘가 5일 때 요 둘이 5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대소관계가 만족하는 놈들을 세야 되는 거니까 5부터 7까지 총 3개의 숫자 중에 중복해서 2개 뽑아라. 이렇게 따지면 되겠네요. 계산했더니 얼마 나오냐면 18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유령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유령을 익혔다면 이제 속도도 좀 빨라질 겁니다. 아니, 뭘 쓰는 거야. 자, 이번에도 가능한 놈들 세볼 건데 F1과 F7이 얘가 3이면서 얘가 6인 경우 남았고요. 아예 다 써놓고 갈까? 네 번째 경우도 F1과 F3, F5, F7까지 먼저 조건 만족하게 세고 F2와 F4, F6을 셀 건데 이 경우는 F1이 4면서 F7이 7인 경우를 우리가 이제 세면 됐던 거지. 자, 이런 건 같습니다. 조금 빨리 해보죠. 얘네들이 될 수 있는 건 3, 4, 5, 6 중에서 하나입니다. 대소관계 때문에. 그리고 그걸로 합이 나올 수 있는 형태는 3, 3, 6부터 7, 8, 9, 10, 11, 12까지. 얘가 6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경우 안에서 이제 또 세볼 거야. 그런데 이 내수의 합이 3의 배수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합이 이미 3의 배수입니다. 9잖아요? 그럼 9에다가 더해서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게 6도 있고 그 다음에 9도 있고 그 다음에 1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둘이 3, 4, 5, 6 중에 대소관계 만족하면서 더해서 6이 되는 거 3, 3 6 되는 건 이게 다고요. 9가 되는 거 3, 6 4, 5 없죠. 근데 합이 12가 되는 거 6, 6 이렇게 있겠네. 여기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와요? 4가지가 나옵니다. 이어서 거기에 따르는 F2를 셀 건데 F2는 F1과 차가 3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밖에 안 돼요? 6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차가 3이 되는 경우 말고는 없네. 차가 6이 되려면 얘가 9가 돼야 되는데 아니면 0이나 불가능하죠? 그럼 얘가 6일 때 이 둘은 나올 수 있는 게 6보다 크거나 같은 6 아니면 6, 7 아니면 7, 7 총 3가지. 뭐 굳이 쓴다면 2H 2가 되겠죠. 6하고 7 중에 중복해서 2개 뽑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12가지가 나옵니다. 마지막. 근데 여기가 이제 자칫하면 실수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네, 여러분들한테 맡겨보고 싶은 생각도 들긴 들었는데 네, 다 해볼게요.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올 수 있는 이 둘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4가지 숫자 중에서 정하는데 대소관계 맞춰서 중복접을 그냥 쓰면 안 되죠. 왜? 이 내수의 합이 3의 배수여야 되니까 이 둘의 합을 미리 여기다 써보자. 4, 4부터 7, 7인 경우까지 이렇게. 근데 둘의 합이 11입니다. 11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려면 합이 10이, 이 둘의 합이 10이거나 아니면 13이면 조건을 만족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F3과 F5를 구해보면 합이 10인 경우 4, 여기 나와 있는 숫자 중에서는 6이거나 5, 5거나
없죠. 그 다음에 합이 13이 되는 경우가 6하고 7 요렇게가 있네. 그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고, 이어서 그런데 이제 여기가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란 말이야.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F2가 F1보다 큰 애들이 왔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얘가 커져 있고, 처음에 조건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었단 말이지. 차와 뺄셈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차와 뺄셈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차는, 그러니까 뺄셈은 그냥 빼는 겁니다. 앞에 수에서 뒤에 수를 빼는 거. 근데 차는 절대값 씌워놓은 거예요. 절대값 씌워놓은 걸 차라고 한단 말이야.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도 된다. 다만 부호는 0 아니면 양수가 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라고 하는 게 차입니다. 그러니까 얘보다 꼭 커야 되냐? 아닌데 지금까지 하던 게 있으니까 여기를 7 이렇게만 센단 말이야.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실수야. 다 해놓고 얘는 1이어도 되죠. 그죠? 4와 1의 차 3이고 4와 7의 차 3이란 말이지. 그래서 요거가 이제 조금 함정이었고, 그거만 주시면 이제 방법은 똑같으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도 나눠서 가야 되겠네. 얘가 7이면 이거 77밖에 안 되죠. 한 가지. 근데 얘가 1이면 얘는 1부터 7까지 중에 중복해서 2개 꺼내는 거기 때문에 7H2 이렇게 세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왔더라? 87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였으니까 이거 모두 더한 게 답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네, 30번 덩치가 역시나 좀 크긴 한데 막상 또 보고 나면 할만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너무 겁먹지만 않고 차분히 얘도 좀 들어보고,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표시된 것들도 수열이나 확통 문제에서는 얘를 이렇게 직접 숫자를 대입해 보면 어디서 많이 봐오던 것들을 숨겨놓은 거니까 그렇게 많이 겁먹지 말고 시간 안배 잘 하셔서 다음번에는 30번도 풀어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